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 종합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 상정이 4월 말께로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8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상원이민개혁 8인위원회는 당초 이번 주 이민개혁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고해 왔으나 법안 작성 등 상정을 위한 준비가 늦어지면서 2에서 3주가량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성 중인 법안이 무려 1,500쪽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민개혁 8인위원회는 포괄이민개혁법안 가운데 핵심 조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수정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 합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를 위한 협상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는 게 포스트의 분석입니다. 핵심 조항에는 불체자에게 미시민권까지 허용하고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 신설과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2배 증가 등 합법 이민 확대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또 가족 초청 이민 3순위와 4순위 폐지를 통해 취업 이민을 확대하고 국경 경비 및 불법 이민 차단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월에 접어들면서 꽃들이 본격적으로 만발하고 있어 봄철 알러지 환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야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온이 70도를 육박하는 더운 날씨가 성큼 다가오면서 거리의 나무들에서는 꽃들이 만발함에 따라 꽃가루가 날려 병원과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자연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대개 이민 온 지 2, 3년차 때부터 알러지 증상을 호소하는 한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알러지 증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 반드시 손과 눈 등을 깨끗한 물에 자주 씻어 주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봄철에는 시즈널 알러지가 제일 유행이기 때문에 꽃가루나 아니면 나무에서 나오는 그 폴렌들이 증상을 일으켜서 고생을 하시는데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즈널 알러지가 온 시기가 3월달이나 5월달이 오면은 미리 알러지 약을 드셔서 예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집에 돌아오시면은 항상 피부를 깨끗이 다시 씻으시거나 세안을 하심으로써 그 항원에 대한 노출을 피하실 수 있음으로써 예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꽃가루 알러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출하게 될 경우 창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므로 꽃가루가 얼굴 부위에 앉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단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반드시 옷을 갈아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꽃가루가 옷에 묻어있기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재채기와 콧물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마다 알러지 증상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약으로만 대처할 때는 이렇게 단기간으로는 효과를 받지만은 장기간으로는 효과를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오래 고생하신 분들은 전문가 상담을 하셔서 예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러지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을 많이 마셔 원인 물질을 몸에서 빨리 배설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알러지를 대처하는 방법은 원인을 제거해주는 방법과 일단 알러지가 왔을 때 우리가 약을 써서 그거를 예민 반응을 무디게 해주는 그 두 가지 방법을 대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물질을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외출 후 돌아와서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콧물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코 속 점막이나 구강 점막을 생리식염수로 씻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 청결한 위생을 생활해 나감으로써 건강한 봄맞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MK뉴스 김성민입니다. 한국국세청이 역외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소득자 10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해외 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를 추진한 데 이어 미국 등 해외에서 번 소득을 숨겨놓은 해외 금융계좌의 뿌리를 뽑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세청이 최근 3년 동안 조세 조약을 맺은 77개국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해외 소득자 10만여 명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0건의 추징세액 1,503억 원에 불과했던 역외탈세 규모가 2010년 95건, 5,109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202건, 8,258억 원을 기록하는 등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번 기회에 탈세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입니다. 국세청은 거액의 소득을 올리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재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4일부터 11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러기 아빠 등이 학비 송금용으로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민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강화돼 다음 달부터 미 전역 모든 지역 이민국에서 이민자 신원 확인 프로그램인 CV가 시행됩니다. 8일 연방 이민 서비스국 USCIS는 5월 6일부터 영주권 재발급 신청이나 여행허가서 신청 등 행정적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게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들처럼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을 요구하는 이민자 신원 확인 프로그램 CIV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I-90 연장 신청, 여행허가서 임시여권 스탬프, I-94 증빙 서류 발급 등을 위해 지역 이민국을 방문하는 이민자들은 반드시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이민 관련 서류 발급을 신청한 이민자들은 지문과 사진 촬영 등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터뷰를 받거나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USCIS는 CIV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안보 위협을 막고 이민자들에 대한 신분 도용 사기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주민들이 일요일에 휘발유와 식품,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업을 제한하는 블루로 폐지를 위해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모더나이즈 버겐 카운티는 8일 블루로 시행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붙이기 위해 6월 30일까지 유권자 2,500명의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즈마리 세슈아 회장은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카운티 주민들이 일요일에도 얼마든지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살 수 있다며 블루로를 폐지하면 고용도 늘고 지역 경제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세기 말 제정된 블루로는 1959년 각 카운티로 법안의 존폐 결정권이 넘어간 뒤 대부분의 카운티들이 이를 폐지했습니다. 현재 블루로가 시행되는 카운티는 뉴저지주 21개 카운티 중 버겐 카운티가 유일합니다. 한국 출신 유학생 사이에 미 대학원의 인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 대학원위원회 CGS가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한 한국 유학생은 전년 대비 무려 1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출신 국가를 통틀어 미 전체로도 올해는 입학 지원자가 1%의 소폭 증가에 그쳐 8년 만에 최저 증가폭을 기록한 동시에 지난해 9%, 2011년에 11% 증가와도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미 대학원 유학생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출신의 유학생이 전년 대비 5% 감소한 것을 증가폭 둔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나마 인도 출신 유학생이 지난해 3% 증가해서 올해 20%로 크게 늘었고 브라질 출신도 정부 차원의 우수 학생 장학금 확대에 힘입어 24%의 증가를 보인 덕분에 전체적으로 감소 대신 소폭의 증가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북부 지역 대학원의 유학생 입학 지원만 1% 줄었고 중서부 1% 이외 나머지 지역도 2%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전공 학과별로는 인문학 전공자가 4% 늘어난 반면 생명과학 분야는 7%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추첨 경쟁률이 1.46대 1을 기록하며 4만 명에 가까운 신청자가 탈락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는 1일부터 5일까지 접수된 H-1B 신청서 수는 약 12만 4천여 개로 집계됐으며 지난 7일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실시하여 당첨자를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사용 연간 쿼터 2만 개, 학사용 연간 쿼터 6만 5천 개 등 전체 쿼터가 8만 5천 개인 점을 감안하면 3만 9천여 명이 탈락한 셈입니다.
컴퓨터 추첨은 우선 석사용 신청서만 대상으로 1차 추첨을 실시했고 석사용 연간 쿼타 2만 개를 먼저 가린 뒤 추첨에 탈락한 석사용 신청서들을 학사용 신청서에 포함시켜 2차 추첨을 통해 학사용 쿼타 6,500개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내주부터 당첨자들에게 접수증을 발급하게 되며 낙첨자들에게는 신청했던 서류와 신청 수수료를 반환하게 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당첨 여부를 미리 알고 싶어하는 신청자들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000를 지불하면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판정해주는 급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 내 지역 가운데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나소 카운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8일 발표한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아시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센서스 결과 나소 카운티의 한인은 14,338명으로 뉴욕시를 제외한 카운티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가 7,829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포 카운티에서는 6,881명이 살고 있어 3위에 올랐고 라클랜드 카운티에도 5,029명이 거주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2,144명, 더체스 카운티의 경우 1,215명이었습니다. 뉴욕주 전체 한인은 15만 3,609명으로 아시안 중 세 번째로 많았지만 인구 증가율은 21%로 9개 주요 아시안 민족 가운데 8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한인보다 증가율이 낮은 것은 일본계 14%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여성을 모집한 뒤 뉴욕과 LA 등 미국 대도시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들과 성매매 여성들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 등 해외 현지 성매매 사이트에 한국 여성의 발라 사진을 게재해 매춘을 알선한 혐의로 LA 성매매 업주 24살 홍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31살 김모 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있는 뉴욕 성매매 업주 27살 정모 씨를 검거하기 위해 미 국무부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통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며 체류 중인 여성이 아직 118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업주들은 2009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각각 뉴욕과 LA, 홍콩에서 유흥업소 구인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한국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9억 4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플러싱 162스트리트 한인 상인 번영회 발족이 추진됩니다. 퀸즈 한인회는 9일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한인 사업주들과 발기인 모임을 열고 번영회 발족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62스트릿은 한인 상권이 꾸준하게 커지고 있는 상권으로 노던 블루바드에서 46 애비뉴까지 4개의 블록에 걸쳐 한인 업소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타이어가 펑크 났다며 접근해 차 안에 있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는 절도 행각을 저지르던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 NYPD는 8일 50살 마리오 구티에레즈를 체포해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뉴욕시 등지에서 발생한 16건의 유사범죄를 저지른 용의자 3명 가운데 1명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최윤숙 뉴욕 한인회 수석부회장이 뉴욕시의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이민자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니엘 드롬 이민분과 위원 회장은 8일 최 수석부회장은 이민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지난 12년간 퀸즈 생활상담소에서 무료 상담을 맡는 등 한인 이민자에게 큰 도움을 준 점이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부회장은 4명의 타인종 수상자와 함께 15일 시상식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룸메이트에게 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한 50대 한인 남성이 경찰에 붙들려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퀸즈 검찰청에 따르면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인 51살 박모 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룸메이트 구모 씨에게 칼을 들이대고 큰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매우 화가 난 상태였으며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구 씨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락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뉴욕시 지하철역 선로에서 지난 6일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포스트 등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맨하탄 1번 전철 커넬 스트리트 역에서 사체가 발견됐으며 30대 백인 또는 히스패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철역 주변 감시 카메라 녹화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여성은 이날 오전 1시 40분쯤 한 술집에서 나와 14스트릿역 1번 전철을 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선로 사이에서 사체가 발견됐으며 하일과 옷차림으로 미루어 클럽 등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뉴저지 구치소 수감자들이 보석금 미납으로 계속 구금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인 드럭 폴리시 얼라이언스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뉴저지주 내 21개 카운티 가운데 19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1,500여 명의 수감자들이 $2,500 이하로 책정된 보석금을 납부하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곧이어 한인사회 행사 정보가 방송됩니다. 한인사회 행사 정보입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KCS 본부에서 무료 3분 보고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격은 2013년 총 연간 수입이 개인 보고의 경우 $30,000 이하, 가족 보고의 경우 $51,000 이하입니다. 이 행사는 기본 공제만 제공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뉴욕 한인의 보건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퀸즈 크로싱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심장질환, 한방, 혈압, 당뇨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AWCA 가정상담소 후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된 백합 모임이 오는 19일 AWCA 본관 강당에서 첫 번째 백합 모임의 밤 행사를 갖습니다. 창립 축하와 더불어 가정상담소가 운영 중인 그레이스 한라인 및 상담 서비스 동향에 대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꾸며집니다. 뉴저지 해밀턴에 있는 늘푸른 농장에 오는 21일 제11회 벚꽃 축제를 개최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축제에는 남미식 숯불 바베큐와 떡 등이 무료로 제공되며 사진 콘테스트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역마차를 타고 농장을 한 바퀴 돌면서 싱그러운 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환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9일 현재 현금을 사실 때는 1,159원 95전, 하실 때는 1,120원 5전입니다. 보내실 때는 1,151원 10전, 받으실 때는 1,128원 90전입니다. 이어서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은 구름이 낀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고기온 화씨 78도, 최저기온 화씨 57도가 예상됩니다. 4월 11일 목요일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최고기온 화씨 57도, 최저기온 화씨 51도가 예상됩니다. 4월 12일 금요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최고기온 화씨 54도, 최저기온 화씨 46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환율과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MK 종합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